내 연금 살리는 연금소생 프로젝트 연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연금에 대해서 많이 주시는 질문들을 챗 GPT에게도 질문을 해보았거든요. 60세 남자는 한 달에 얼마가 있어야 품위 있게 살 수 있나요? 한국 기준으로 생활비를 보면 월 소득 200만 원이 필요하다. 경제활동을 이제 하지 못하는 시기가 연금 받는 시기보다 일찍 도래할 경우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당겨받을 수도 있고 늦춰받을 수도 있어요. 노령연금을 조금 빨리 당겨받는 것이 이득일까요? 연금액 수령하는 것들을 비교를 한번 해보면 챗 GPT가 못하는 거를 저는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일찍 좀 당겨받았을 때 가정을 좀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그럼 연기해서 수령했을 때가 이득인지 또 한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답변할지 궁금합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챗 GPT에게 노령연금을 연기해서 수령하면 손해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네, 무드셀러님 GPT가 또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일단 무지한히 기네요. 네, 꽤 길어서. 네네. 근데 제가 봤는데 정확하게 학습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연기연금이 정확하게 퍼센트나 포인트 같은 거는 잘 지적은 안 해주지만 그래도 늦추면 금액이 늘어난다. 그래서 좀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앞에 근데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서 자금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잘 살펴보라. 이런 그렇죠. 부분까지도. 돈이 없는데 뭐 쓸 돈도 없는데 연기를 하면 중간에 더 공백이 길어지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또 지적해 주는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년 늦출 때마다 7.2%씩 금액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또 기간이 지날 때마다 물가 상승분만큼 증액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늦췄을 때 늘어나는 금액은 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5년 정도를 연기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번에는 홍길동 씨 대신 올해 63세이신 강감찬 씨를 한번. 강감찬 장군님이. 강감찬 씨는 올해 바로 63세니까 연금 개시하실 수 있는데 이분이 이제 연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올해 노령연금을 한 월 150만 원, 연간으로 한 1,800만 원 정도 받는데 이분이 한 5년 늦추면 68세가 되시잖아요. 네. 68세 받으면 어느 정도 연금을 받을 수 있냐? 한 36% 증액되는 거랑 또 매년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연금액 상승률이 한 3% 정도 되는 거 감안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월 한 237만 원, 연간으로 보면 2,838만 원 정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나와요. 그럼 이 둘을 비교를 해보는 거죠. 63세부터 개시했을 때, 그 다음에 68세부터 5년 연기해서 개시했을 때, 그래서 누적연금액을 쭉 쌓아서 비교를 해보면 어느 시점에 역전이 일어나느냐. 지금 화면에 그림을 잘 보시면 파란색 그래프가 정상적으로 수령했을 때 그림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게 5년 연기했을 때 수령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수령한 게 많겠죠. 더 많죠. 5년 동안은 연기 수령한 건 금액이 없으니까 5년, 초기 5년간은 연기 수령한 건 금액이 없으니까 계속 이기고 갑니다. 정상적으로 수령한 게. 근데 68세가 되면서부터 이제 연금이 나오잖아요. 연기연금한 것도. 비교를 이렇게 쌓아서 나가다 보면 역전되는 나이가 나오는데 지금 화면에 나가는 그래프는 제가 수익률, 그러니까 연금 받은 거를 5% 정도로 운영한다고 해서 놓고 비교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때 손익분기가 일어나는 시점, 그러니까 역전이 일어나는 시점은 한 85세 정도. 85세가 이상은 살아야지 연기해서 수령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계산이 나오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제도 수익률, 그러니까 그냥 저금통 같은 데 집어넣었다. 그렇게 가산을 해보면 손익분기점은 78세 정도에 나오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연기해서 수령하는 것들이 조금 더 그러니까 꽤 살아야 되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장수했을 때. 장사할 때 유리하다. 근데 이렇게 질문을 또 해보면 또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하면 그러면 연기연금 수령하는 게 그렇게 낫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있을 것 같아요. 85세면은 아리까리한 나이잖아요. 그때까지 내가 살 수 있을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조금 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뭐가 있냐 그러면 연기연금을 수령하는 조건 중에 어떤 분들이 많이 하냐면 소득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해요.
네네. 왜 그러냐 그러면 소득이 많은 경우에 노령연금을 감액하는 조항이 있어요. 소득 활동에 따른 연금액 감액이라고 하는 노령연금 감액 조항이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감액을 하냐 그러면 일단은 소득이 많다라는 거 있잖아요. 소득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앞서도 설명드린 A값, A값보다 많은 경우에 감액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지금 화면에 표를 보시면 100만 원 정도 더 많을 때, 그러니까 지금 현재 A값이 286만 원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보다 한 100만 원 많을 때는 5% 감액, 초과 금액에. 그다음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면은 10%, 뭐 15%, 20%, 25% 이렇게 감액을 해 나가거든요. 그럼 최고로 많이 감액하면 자기 맞는 연금액의 절반까지 감액이 될 수 있어요. 반이. 그래서 꽤 많이 받아서 소득이 많아서 좋기는 한데 그것 때문에 노령연금이 감액되면 기분이 별로 좋지는. 네, 괜히 받을 수 있는 돈 못 받는 것 같은 기분이 그래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해면 언제까지 감액하냐 또 물어보거든요. 네네.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부터 5년 정도를 감액을 해요. 근데 아까 연기를 몇 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5년. 그러니까 만약에 연기를 하면 이 감액되는 기간들을 전부 건너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혹시 소득이 많아서 연금이 한 절반 정도 감액되시는 분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이분은 연기 신청하면 연기 신청하는 게 유리해지는 시점이 몇 살 정도 될까? 네, 이것도 시뮬레이션 해보셨나요? 그렇죠. 무드셀러만이 하지. 네.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야 됩니다. 네. 아까 강감찬 씨가 소득이 많아서 연금액이 한 반 정도 감액되는 경우다. 5년간. 네네. 그럼 연기하면 건너뛰잖아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가는 표를 보시면 자, 손익분기가 어떻게 당겨지는지 한번 보시면 똑같은 조건입니다. 정상 수령은 63세, 연기 수령은 68세, 연금은 3%씩 매년 증가하고요. 연평균 수익률은 한 5% 정도 된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 경우에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거랑 5년 연기해서 수령하는 게 5년 연기해서 수령하는 게 더 유리해지는 나이대는 5% 수익일 때는 한 75세 정도. 75세. 아까 감액이 없는 경우에는 아까 85세 정도가 연기 수령하는 게 더 유리해졌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75세면은 한번 생각해 볼 만하잖아요. 내가 감액 당하느니 차라리 연기를 해서 하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다. 아까 챗GPT가 소득 상황을 고려하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소득 상황들도 한번 고려해서 내가 소득이 많아서 연금액이 감액되는 경우라고 하면 한번 고민을 해보고 수령 시기를 연기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는 있겠다.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러다가 일찍 죽으면 어떡하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손익분기 연령까지 살아 있을지 이렇게 연기연금 신청을 했는데 혹시나 일찍 죽게 되면 너무 안타까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사람 수명이라는 게 솔직히 알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아까 챗GPT도 이제 건강 상태 뭐 이런 거 고려하라고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데 참조할 수 있는 자료는 유일한 게 통계청에서 현재 연령하고 앞으로 생존 도달 연령까지 표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60세 남성이 75세까지 생존할 확률 81.9% 정도 되고요.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68.3%, 90세까지가 25.2면은 4명 중에 1명은 90세까지 살아 있을 수도 있겠다. 100살까지 살 확률을 봤더니 한 1.5% 정도 되네요.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에는 75세까지 생존할 확률이 92.6%, 80세까지 살아있을 확률은 84.9%. 이 확률도 솔직히 말해서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이것도 내가 더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대비라는 것들은 뭐냐면 내가 생각보다 오래 살아있을 때 나의 소득원은 충분한가? 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게 준비가 내가 알 수 얼만큼 없으니까. 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내가 당겨받을 건지 늦춰받을 건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건강 상태 당연히 봐야 되고요. 소득 수준 당연히 봐야 되고요. 아까 부양가족 같은 거 가족 같이 구성원도 같이 참조를 해서 신중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챗 GPT에게 연금에 대해서 정말 많이 해주시는 가장 핵심 질문들을 좀 질문해 보았었는데 모두 어떠셨을지 궁금합니다. 인공지능이 트레이닝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똑똑하게 여러 가지 또 의견들도 잘 주는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투자와 연금 TV가 할 수 있는 일이 꽤 많겠다.
네, 저희가 더 많은 도움을 드리기 구독, 위해 좋아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산업 발전 가능성에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관련 종목들도 많이 오르고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연금 투자하실 때 인공지능 산업을 좀 눈여겨 보시면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알림 설정 예. 반드시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